구사대의 살인적인 폭력이 있던 이날 아침, 마창노련에서는 즉시 의장단 회의가 열렸고 구사대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정당방위대 300명을 세신 실업으로 출동시켰습니다. 동지야, 내가 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1989년에 있었던 이야기다.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노동운동에 간간히 있었지만 마창 노련으로 대표되는 경남 지역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이야기였다. 노동자가 연대한다는 것, 노동자가 함께한다는 것, 그것을 끈질기게 붙잡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이야기. 이것이 경남 지역 노동자의 역사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 역사적인 노동자의 전진에서 주력은 금속 노동자들이었다. 창원과 마산, 김해 그리고 진해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24개 업체에서 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거나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 24개 업체 중 노사 분규가 합의된 곳은 12군데이고 잠정 합의된 곳은 3군데, 그리고 지금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은 한국중공업과 대우중공업 등 모두 9군데입니다. 마산 창원 일대에는 이 투쟁으로 40개의 민주노조가 건설됐다. 노동자의 거침없는 진출에 자본이 긴장했고 정권을 등에 업고 자본은 엄청난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자본의 반격에 노동자들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그냥 단순하게 지원 방문하고 격려하고 투쟁을 서로 공유하는 정도 갖고는 이 상황을 이제 돌파할 수 없다. 민주노조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연대의 문제가 가장 절박했고 단위노조에서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 그것이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협의체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 결의하고 공동 결정하고 공동 집행하는 연합체로 가자. 노동자 대투쟁이 있던 바로 그해 12월.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 조직으로 뭉쳤다. 이 힘으로 다음에 자본의 탄압과 임금 인상 투쟁을 공동으로 해냈고 성공적이었다. 90% 이상 다 정치를 했죠. 자신감이 상당히 많았죠. 첫 투쟁을 겪고 노동조합 설립 투쟁에 대한 일정한 성과를 가지고 88년 투쟁을 성과적으로 가가면서 전체 조합원들이 상당하게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조에 대한 이 참여나 결의, 예정, 관심 이런 것이 이제 상당한 정도 집중이 많이 됐죠. 투쟁하면 되는구나 이런 뭐라나 긍지감도 있었고 좀 한편으로 좀 이렇게 좀 억압됐지. 금성사와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통일, 현대전공 등 10여 개 업체 근로자들은 창원과 마산 시내 주요 시가지에서 격렬한 가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창 노련은 지역연대 투쟁의 구심으로 전국적인 모범적 투쟁을 만들어냈다.
노조운동은 이 노동운동 연대 정신이다. 뭐 이렇게 서로 돕고 우리끼리 돕고 뭐 단결을 많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빨리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칙으로 이었죠. 그 당시 활동은 노동운동은 곧 연대다. 이거는 막 그냥 뭐 머릿속에 철칙으로 박혀 있는 거죠. 마창노련은 전평 이후 최초의 전국적인 조직인 전노협 건설의 주역이었다. 이후 민주노총 건설의 주역이기도 했다. 한민의 깃발을 북북 씌우기 위한 공동투쟁공부를 결성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노동자, 연대하는 노동자의 선봉으로서 마창노련은 당시 전체 민주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모범을 보이고 있었다. 환율이 연일 폭등하면서 1달러 2,000원을 육박하고 있고 주식값도 폭락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내건 조건, 즉 저성장, 예산 감축, 금융기관 대폭 정리 이런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우리 경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김대중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법제화했다.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도 씨발 살려고 하는 거야.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국가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에게 한편으로는 끝없는 양보를 요구했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탄압을 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몇 년간 엄청난 전진을 해오던 노동계급은 급격하게 움츠러들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해졌다. 노동 현장에도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산별노조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우선 따로 떨어져 있는 각 연맹들을 금속산업연맹이라는 하나의 틀로 만들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던 거죠. 금속 노동자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을 목표로 금속산업연맹으로 일단 모였다. 그리고 2년 후 산별노조 전환을 시작해 나갔다. 경남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산별 전환에 적극적이었다. 금속연맹 경남본부 사업장 중에서 가장 큰 한국중공업의 산별노조 전환 투표가 가결되면서 경남 지역에서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일단락됐다. 단결투쟁 산별노조 사사자! 비록 대기업 노조가 빠진 산만의 작은 산별 노조이지만 금속 노동자들은 산별로 뭉쳤다. 금속노조 장님 만세! 금속노동자
금속노조가 출범한 바로 그해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정권은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으로 대응했고 경남 지부의 소속 사업장은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연대 파업에 참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라는 산별로 뭉친 경남 지역 노동자들은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넘어 전국의 금속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해냈다. 2002년 2월 25일 오후 4시부로 전면 무기한 공동 총파업에 돌입함을 선언합니다.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연대 파업으로 공공노동자들과 투쟁을 함께했다. 그때는 하나들 정말 하나였거든요. 저희 경남지부 경남 지역에 그때 연대는 정말 타 지역에 정말 부러울 정도로 연대가 산별 노조로서 금속노조는 지부 집단 교섭이 가장 중요했고 금속노조 출범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지부 집단 교섭을 강제하기 위해 경남 지부 산하 지회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가결시켰다. 눈치만 보던 사용자들이 집단 교섭에 나왔다. 이 지부 집단 교섭에서 산별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산별 노조의 기운이 넘치는 이런 교섭 구조였다. 노조 측 교섭위원은 150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교섭 구조였기 때문에 교섭을 시작하는 그 자리부터 자본을 압도하는 이런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교섭을 진행했었고. 한별 중앙교섭 승리,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동지놈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산별 노조의 위상을 갖추는데 중요한 과제가 이루어진 해이다. 지부 집단 교섭의 힘으로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산별 중앙교섭을 성사시켰다. 이 최초의 중앙교섭에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5일 근무 제도를 쟁취했다. 자간 사업장들이 산별 노조로 뭉쳐서 주을 문제를 관철함으로 해서 그 당시 뭐라 말을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대단히 기뻤고 그 투쟁에 참여했던 우리 조합원들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게 이제 초창기 우리 금속노조에 한다면 한다는 이런 투쟁 정신을 계속 이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 그런 생각합니다. 중앙교섭 그리고 주 5일제 쟁취. 3만 금속노조는 아직 산별에 함께하지 못한 9만의 금속노동자들을 견인하면서 작지만 강한 산별 노조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두산중공업의 배다로 열사가 회사에 대한 분노로 얼룩진 유서를 남기고 분신을 했다. 배다로 열사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당시에 교섭위원으로 회사와의 임단의 교섭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교섭 마무리할 때 이런 이제 손배 가압류나 이런 뭐 해고자 문제나 이런 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있는 채로 인단협을 마무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일정 정도 후퇴한 상태로 합의를 하게 이르렀단 말이죠. 그에 따르는 이제 자기 부담감이라 양심이라 그럴까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했죠. 살인자 박용상을 즉각 잡아라! 금속노조가 바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차원의 투쟁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시민 사회단체들의 연대 투쟁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결국 2달 만에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 교섭은 마무리됐다. 지역 동지들이 없었으면 이 배달 열사의 투쟁은 정말로 조합원들한테 패배인식 팍 느끼면서 그냥 수그러드는 그런 투쟁이 됐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조선중공 그때의 우리 당시에 우리는 그래 큰 노조였으면서도 지역 동지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배달 열사 투쟁은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큰 성과를 느긋하게 맛볼 사이도 없이 전국 노동자들은 큰 슬픔 속에 빠진다. 이해 열사 전국이라 불릴 정도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노동자들이 절망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이 질곡의 현실을 끊어버리기 위해 총파업이라고 하는 투쟁을 통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노동 탄압 중단과 손배 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열사들이 목숨 바쳐서 이 투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진자본은 손배 가압류를 철회하고 이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손배 가압류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다음에 손배 가압류 금지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했고 마침내 중앙교섭에서 합의를 끌어냈다. 금속노조라는 하나의 노조로 뭉치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성과였다. 금속노조는 이제 이 노동조합이 내 조합이고 내 조합원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좀 많이 확대됐죠. 그리고 그런 투쟁들을 통해서 성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니까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붙었고, 그래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가슴속에 자리 잡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려는 경남지부와 노동자들. 이 힘들은 더 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 점점 더 확대해 나갔다.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금속 노동자들이 사실 정말로 헌신적으로 나와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이지만 당원을 조직함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간부를 하려면 당연히 당원도 돼야 된다, 이런 정도로 열심히 했었고, 결국 2004년 총선에서 권영길 노동자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게 정말 우리 현실을 만들어냈군 하는 그 정말 기뻐서 뭐 다른 생각은 안 났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기뻤고요. 이게 우리 조합원들의 단결되면 못할 게 없다. 노동자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거죠. 통일중공업 지회 노동자 96명이 집단 해고를 당했다. 해고자의 절반이 전현직 간부였다. 통일중공업은 예전부터 경남 지역의 가장 전투적인 노동조합 중 하나였다. 가장 조직력과 투쟁력이 살아있었던 통일중공업 지회마저 깨질 경우에는 이건 지역 차원의 어떤 활동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강했던 겁니다. 경남지부는 통일중공업 지회의 탄압을 산별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 지역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남지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대우가 참여한 총파업이었다. 이어진 임단협 투쟁도 힘차게 진행됐다. 7월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악재 사업장 규탄 투쟁이 있었다. 이런 지역 투쟁에 힘을 받아 통일중공업 지회는 해고자 복직을 걸고 사측에게 교섭을 요구했다.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대단히 완고했습니다. 완고했고 결론적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 하해 조정을 통해서 48명이 복직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법적 투쟁을 하게 됩니다. 되고 지방노동위원회 하해 조정도 경남지부의 그 총파업이라는 이런 이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복직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조정안으로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받아서 작업 현장에 투입해온 사실이 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지금부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설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 건설과 투쟁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상의 권리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중요한 지역 의제가 됐다. 경남지부는 비정규직의 조직화 문제와 비정규직들의 차별 문제는 실제 노동운동이 이제 지향하는 바도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지점에서 보면 항구적인 불평등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죠. GM대우가 창원 비정규직 지회의 핵심 업체를 폐업시켜 85명의 조합원을 해고하자 비정규직 지회는 파업 투쟁으로 맞섰다. 오늘은 비정규직의 역사를 다시 쓰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에 GM대우는 고소 고발과 손배 가압류로 비정규직 지회를 탄압했다.
이 탄압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시작됐다. 지금 고승만 지정동지와 지금 목숨을 건 스틱을 선두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투쟁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치열하게 이어졌고 당시 전국적인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됐다. 경남 지역의 노동자들도 이 투쟁에 결합했으나 지역 총파업 등 더 강력한 투쟁으로 확산되진 못했다. 그 투쟁하는 동지들은 연대 고리가 끊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치명적인 거죠. 근데 지역에서 총파업이 성사되지 못하고 이런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더 위축되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죠, 이제. 노무현 정권 하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조금도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신자유주의가 파고들면서 자본과 정권은 점점 더 공격적이었고 3만 금속 노조로는 점점 강해지는 자본과 정권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중소 지회들 중심으로 금속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의제를 던지거나 파급력을 가지기에는 3만이라는 조직으로는 좀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다 좀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완성사든 대공장 노조가 금속 노조에 참여해야만 즉 그 덩치를 이렇게 늘려가야만 대사용자, 대정부 또 지역사회의 금속노조로서의 어떤 역할과 내용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이 필요했던 거죠. 찬성 28,000 보다 큰 단결로의 첫걸음.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조합원 수를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완성차 노동조합을 비롯한 금속산업연맹 미전환 노동조합들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산별 전환을 결의했다. 경남 지역에서도 로템, STX 조선, 위아, 볼보 코리아, 대원 강호, 메티아 6개 사업장 6,000명이 금속 노조로 전환했다. 새로운 노동자들도 금속 노조에 합류했다. 이로써 금속 노조는 대기업 노조를 모두 포괄하는 15만의 금속 산별 노조로 거듭났다. 경남지부 또한 14,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났다. 전체 15만이 뭉칠 수 있다. 금속 노조가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된다. 그래서 뭐 그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15만 조합원으로 출범한 첫 해, 금속노조는 정치 파업을 힘있게 해냈다.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의 모습이었다. 경남지부도 그에 맞게 힘있게 총파업을 해냈다. 중앙교섭 쟁취하자! 중앙교섭 쟁취하자! 그러나 산별노조로서 중앙교섭 완전 쟁취라는 목표는 쟁취해내지 못했다. 15만 금속노조를 건설해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현대기아차 자본을 산별교섭 자리에 끌어내지 못함으로 해서 현재 우리 금속노조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좀 그 당시 많이 좀 조성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친기업 정부를 내걸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 기업이 잘 돼야 저는 국가가 잘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한치의 무슨 다른 생각도 없습니다. 민주노조의 앞길은 엄청난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그에 맞선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거세졌다.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업장 곳곳에 구조조정의 찬바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의 한파는 대공장에도 몰아닥쳤다. 자본과 정권의 합작으로 위기를 만들어낸 쌍용 자동차에서 이명박 정권은 철저히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폭력적으로 단합했다. 밟아! 자본과 정권은 쌍용 자동차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이 승리로 자본은 정권을 등에 업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노조 깨기에 나선다. 소위 기획 탄압에 지역의 금속노조 핵심 사업장들이 줄줄이 깨져나갔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 자본의 탄압이 거세지고서부터 지역별로 성환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본과 정권의 자신감은 경남 지역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다. 대림자본이 600여 명의 노동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나섰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성공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쌍차 끝나고 7, 8월 달에 집회하니까 매사가 쌍차처럼 싸워도 저 정도인데 대림 너 그 정도 싸울 수 있나 그러면서 불참하면 살려줬구만. 노동자와 함께하면 그 사람 정리해고 대상자고 회사와 함께하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첫 우리 지금까지 한 99%도 참여했는데 하루에 한 30% 떨어지고 그 다음 50%, 60%, 70% 싹 떨어지더라고요. 대림자본은 184명을 희망퇴직시킨 후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60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경남 지부는 지역 공동투쟁으로 돌파하려고 했다.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그러나 총파업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내부의 동력이 없이는 지역 파업을 해서 뚜껑나기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해고된 인원이 한 60여 명이 될 텐데 그 인원을 제외하고는 이 파업 동참이 힘든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부에서 일하고 밖에서는 치고 했을 때의 모습이 우습게 된다. 그리고 그중에 일정 정도 어용 세력이 있어서 어용 세력들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어용 세력, 그 같은 조합원끼리
대개 국민도 안 가겠나 하는 이러한 일선 간부들의 판단이 안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린자동차 노동자 투쟁은 점거 농성 19일 만에, 투쟁을 시작한 지 139일 만에 끝났다. 그때 심정은 이제 모든 것들 전까지 나름 이제 소신 있게 활동해 왔는데 그 활동의 어떤 미흡한 그런 합의하고 내 자신이 그 인정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포기하고 싶었어요. 행정권보다 고립PPR, 불탄집회, 검토노조, 백만지부, 간부, 대의회를 동료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맞선 작은 승리도 있었다. JT 정밀지회는 일방적인 폐업 통보에 맞서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일본 자본이 자본 철수를 위한 위장 매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입수하고 일본 원정 투쟁까지 벌였다. 어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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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투쟁은 경남 지부가 함께하지 않았으면 힘든 일이었다. 우리만 있었으면, 우리가 경남 지부 소속이 아니었으면, 왜냐면 시티즌 수출자유주의 시티즌 투쟁하는 걸 봤거든요. 자기들 눈으로. 그런 걸 보고 하니까 확실히 사람 이렇게 조직을 등에 업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르다라는 이런 이야기 조합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투쟁 231일 만에 협상은 타결됐다. 또 하나의 투쟁은 구조조정을 빌미로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외국 자본에 맞선 한국사년지회의 투쟁이다. 금속노조의 깃발과 한국사년의 깃발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230일 만에 타결됐다. 현장 깊숙이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뭐 현장위원회부터 소소하게 이렇게 그룹대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현장위원회들은 바로 저희 이제 지혜와 소통도 되고, 지혜에서 끊임없이 조합원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갔던 게 우리 민주노조를 지키는데 가장 센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님 동생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뭐 물론 회사의 어떤 회의와 탄압이 뭐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기는 심했지만, 그래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제2노조, 제3노조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한다는 게 상당히 서운하게 되었고 뭐 원망스럽게 됐어. 지금은 이제 뭐 시절이 지나니까 뭐 심정은 이해는 됩니다. 충분하게 심정은 이해되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참 노동조합 활동하는 게 상당히 후회스럽기도 했었죠. (2011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면서 현장에서 복수노조는 새로운 노조 탄압의 도구가 되고 있다. 조합 활동이 뭔데요? 금속노조 좀 보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보정하는데 내가 보정하는데 조합원이잖아 전부. 조합원이 금속노조 조합원이잖아 지금. 이 양반 말도 우리 회사 소속입니까? 복수노조가 생김으로써 그 이후로
복수노조를 빌미로 해서 노조 탄압을 하고 있고 또한 임단협을 지금 현재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 센트럴에 3개의 노조가 있고 금속노조 소속 지회 간부들은 모두 해고됐다. 언제나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이렇게 극악스럽다. 그러나 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멈추지 않고 있다. 대중자동차의 민주노조의 깃발이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두산 모터롤 지회는 지금 센트럴 지회처럼 복수노조로 탄압을 받고 있지만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와해됐던 이제 조직을 복원시키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간부들, 조합원들 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조직 확대 강화 사업에 총매진하는 그 결과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전체 한 250여 명 중에서 거의 이제 절반 수에 육박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이 과반수 확보는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 문제다. 저는 보았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희망은 뭐냐? 금속 산별노조 똘똘 뭉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지부 노동자들은 큰 위기 속에서도 함께하는 투쟁으로 승리를 일궈냈듯이 그 어떠한 치밀한 탄압도 연대 투쟁으로 돌파해 나갔다. 우리 성동조선 해양지의 자본 동지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어쨌든 투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투쟁할 때 희망이 있었다. 언제나 우리는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었다. 언제나 뭉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언제나 그건 작건 함께할 때 어려웠지만 우리는 행복했다.